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의 아주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멋지지 않고 나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반세기를 우려낸 북한 전차 군단의 주력입니다. 천마호 전차. 북한이 열병식 할 때마다 아마 천마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천마호 전차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대전은 구식 전차 전력의 대체 필요성을 느낀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M47 전차를 대량으로 공여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M47 전차를 만들었다가 바로 M48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M47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는 대량으로 주고 서독에는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셔먼 이런 거에서 M47로 갈아타니까 북한이 보기에 자기들이 이 6.25 때는 정말 끝내주게 썼던 이 T-34 이거 가지고는 M47의 상대가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야, 이 고조드 남조선 새끼들도 M47 패턴 전차 도입한다는데 우리도 그 신형 전차 도입해야 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M47 이거 이길 수 있는 신형 전차 좀 도입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때 소련이 T-62 전차를 개발한 겁니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최신형 전차 T-62 공여를 1960년도에 요청했습니다. 동지, 그 최신형 전차 저희한테 좀 주시라요. 이제 이렇게 후리초프한테 이야기하니까 후리초프가, 야, 너 치매 왔냐 이 자식아? 엊그제까지 나한테 수정주의자라며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후리초프가 스탈린의 어떤 그 독재 행태 이런 걸 이제 비난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성 그리고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독재자들이 후리초프를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산당 혁명할 때 그 공산당 강령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안 돼. 그러면 안 돼. 정통 공산주의로 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김일성이 자신의 정통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 이때 막 이 연안파 이런 거 다 쳐냈던 그런 식이었으니까, 자신은 정통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자신은 정통성이 서죠. 그래서 정말 그때로서는 대담하게도 소련의 최고 서기장,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이 후리초프를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후리초프가 안 주죠. 너 나 비난했잖아.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오쩌둥하고 너 친하니까 그 중국에 가가지고, 아유, 야, 너 후리초프 반동놈이 군사지원 다 끊었다며? 이렇게 하니까 김일성이, 예, 그깟 지원 안 받고 저는 그냥 독재하랍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제 마오쩌둥은 소련하고 전쟁을 했죠. 중소 국경 분쟁,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리고 강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리초프 입장에서는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는 마오쩌둥과 착착 달라붙고 있는 이 북한 김일성이 이제는 이거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고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T-59식 전차죠. 59식 전차를 공여받았습니다. 중국이 좀 줬어요. 중국은 이제 당시 소련으로부터 T-54, T-55 이 시리즈를 제공을 받았었는데, 전쟁하기 전에 받았었는데, 그걸 중국이 데드카피 해가지고 역설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59식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련은 미그 17, 미그 19 이런 걸 또 이제 받아가지고 또 그걸 또 데드카피 해가지고 J5, J6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T-59식 전차를 중국으로부터 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패턴한테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압도할 수 없으니까 하고 있었던 중에 마오쩌둥하고 너무 친하니까 이제 후리초프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후리초프는 완전 중단을 선언했고, 이러던 차에 1970년이 됐어요. 전차 노후화 문제에 고심하던 김일성에게 손을 내민 독재자 친구가 나왔습니다. 1970년도에 하페즈 알 아사드님이 김일성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알 아사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바로 지금 시리아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 시리아 대통령의 아버지 알 아사드입니다. 이 사람은, 야 일성아, 나 이번에 쿠데타에서 총리됐다. 나도 너처럼 무자비한 독재자 좀 되고 싶은데 한 수 좀 가르쳐주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야, 아사드 동무 해냈구만 기래.
나 동무가 잘 해낼 줄 알았지비. 독재자 노하우 내 기꺼이 전수해 주갔어. 이렇게 됐어요. 그 아사드가 야 역시 너밖에 없다. 야 근데 내 듣자 하니 우리 독재자 친구가 고민이 있다던데 내가 선물 하나 줄까?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선물이라니? 이러니까 아사드가 내가 소련에서 따끈따끈한 신상 T-62 좀 받아왔는데 너네 전차 문제 심각하다며 몇 대 나눠줄 테니까 짝퉁으로라도 좀 찍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야 역시 아사드 동무 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 잘 쓰갔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시리아 정말 불량 국가죠. 그 시리아하고 북한하고 지금도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여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차를 T-62 전차를 받았는데 당시 시리아는 소련으로부터 T-62D 버전을 받았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몇 대를 김일성에게 준 겁니다. 설계도 같이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것을 역설계를 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받은 T-62 역설계 짝퉁이 바로 천마호입니다. 천마호 전차의 탄생 1976년도예요. 전투 중량은 41톤, 그리고 엔진은 750마력 디젤 엔진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주 무장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구경의 115mm 활강포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냐? 우리 한국의 주력 전차인 M47 이게 90mm인데 이건 115mm 활강포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도 이제 나중에 들어왔던 이 시기에 들어왔던 M48, A3 이런 것들이 전부 90mm 포인데 이건 115mm 포니까 이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딱 봐도 숫자만 봐도 얘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천마호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이 이건 이제 59식 전차고 이건 천마호인데 둘 다 북한군 전차예요. 중국제 원조 전차보다 더 낫다. 원조받은 중국제 전차보다 더 낫다. 김일성 부자의 신임을 얻은 천마호 시리즈입니다. 중국으로도 원조받은 이 59식 전차는 36톤이고 36톤인데 포가 100mm 강선포예요. 100mm 강선포. 그런데 여기는 115mm 활강포예요. 천마호는.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는 1세대입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목측 눈으로 보고 조준하는 건데 여기 천마호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그 서치라이트를 켜고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력은 여기는 그냥 단일 주조 장갑 그냥 주조해서 중물에 부어가지고 탁 만든 그런 건데 여기는 주조 플러스 용접 그리고 공간을 좀 띄워가지고 그 안에다 다른 뭔가를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공간 장갑 개념을 도입하니까 방어력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59식 장갑은 소련의 T-54, T-55 계열을 이제 데드카피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온 것이 이 북한의 59식 전차고 이 천마호 전차는 그 T-54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T-62를 데드카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마호가 한 세대 더 후속 모델이니까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부자는 대단히 만족하고 야 많이 찍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조와 함께 시작된 대량 배치인데 이게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손댔어요. 그래서 쭉 개량을 해나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영균의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바인데 우리도 개량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첨단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가 있으면 K9 자주포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 여러분들 이름도 가물가물한 386 컴퓨터입니다. 386 컴퓨터. 그런데 지금 386이라는 그런 숫자 있습니까? 지금 쿼드코어, 옥타코어 이런 이상한 그런 이름의 첨단 컴퓨터 칩셋으로 돼서 상대가 안 되는 성능이죠. 그러면은 그 K9 자주포가 20년 전에 만든 컴퓨터로 지금 연산을 하는 그 속도와 지금 하는 속도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개량시켜줘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개량 소요가 있는데 우리는 개량에 너무 인색해요.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개량을 많이 합니다. 자, 1976년도에
12.7mm 기관총을 14.5mm로 대공 기관총을 좀 더 센 걸로 교체를 하고요. 1980년도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을 한 버전이 나왔고요. 1985년도에 다형에 와서는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더 신형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방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응 장갑을 도입합니다. 대전차 고폭탄 또는 뭐 이 펜저 파우스트 이런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이런 그 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응 장갑을 도입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전차는 북한이 RPG-7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K2 전차를 제외하고는 반응 장갑이라고는 없죠. 우리는 이제 복합 장갑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라형에 와서는 포탑을 재설계해서 더 크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반응 장갑의 성능을 더 좋게 해서 폭발 반응 장갑을 만듭니다. 로켓탄을 맞으면 반응 장갑이 폭발해가지고 이 폭발력을 그 로켓탄 쪽으로 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로켓탄을 무력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포신 내열 자켓을 도입해서 포신이 빨리 뜨거워져서 사격의 명중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신 내열 자켓을 도입하는데 이게 이제 라형입니다. 그리고 마형에 가서는 완전 신규 설계 포탑을 적용해요. 그래서 더 큰 포탑을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거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바형에 가서는 주포 그리고 포탄을 조금 더 신형으로 교체를 합니다. 어떤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포의 형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한 40년 썼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뭐 폭풍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폭풍호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천마호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런 전차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개량을 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개량을 거듭하며 1200대 이상 생산된 북한 기갑 전력의 중핵이 바로 천마호고 1200대예요. 그래서 야 남조선 패턴 전차쯤이야 우리 밥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천마 바형쯤 되는 그런 포탑이에요. 포신도 훨씬 더 길어졌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천마 바형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패턴 그러니까 우리 M48 아직도 동부전선에 많이 갖고 있죠. 밥이지. 밥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M48이 이기기가 힘들다. 왜냐? 방어력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왜? 우리는 개량을 안 했으니까. 그나마 M48A5K 정도에 가서는 포를 105mm 강선포로 바꾸었기 때문에 공격력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한번 대적해 볼 만합니다만은 방어력은 우리는 뭐 반응 장갑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 전차쯤 우리 밥이지. 물론 그 패턴 전차 빨리 지금 교체해주고 우리 K1 전차로 바꿔주고 K1 전차 있던 곳은 K2 전차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K2 흑표 전차 양산 대수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패턴 전차 M48 아직도 못 바꿔주고 있는데 빨리 좀 바꿔줘야 돼요. 아무튼 북한은 천마호가 이런 역사로 배치가 됐고 천마호 1200대 그리고 천마호 1200대 이후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폭풍호, 성군호 이런 것들이 지금 800대 이상 생산이 됐다. 돈 없는 북한이 800대나 탱크를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내어서 폭풍호, 선군호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